발 뒤꿈치부터 걷는 습관 때문에 전달력이 강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례를 통해 걷는 방법만 바꿔도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층간소음을 방지해주는 남자 수학맨입니다. 요즘도 층간소음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아마도 우리나라 공동주택에 살고 계신 국민이라면 대부분 층간소음으로 고통과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맘카페 등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층간소음 고충글과 뉴스 기사를 보면 층간소음 해결의 실마리는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정말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속담 아시죠? 제가 그 솟아날 구멍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신있게 여러분께 소개할 층간소음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심각한 층간소음 경험을 한 실제 피해 당사자였습니다. 피해만 겪은 것이 아니라 층간소음으로부터 성공적으로 탈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를 직접 겪으며 심각성을 깨달은 뒤 관련 자격증까지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지내고 계시는지 깊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층간소음 문제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사례들과 관련 정보들을 수집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 층간소음을 해결하게 된 방법들과 정보를 이 영상에 담았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층간소음 TV 영상을 기획하면서 가졌던 두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층간소음 관련법과 제도 개선입니다. 전 세계 사례가 없는 기관인 이웃사이 센터, 이를 처리하는 모습을 보며 정말 많이 답답했습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층간소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참고해서 실제로 층간소음을 해결했다는 좋은 소식을 받고 싶습니다. 앞으로 다룰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오늘은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몇 가지 원인과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김치 냉장고 공진소음입니다. 낮은 소리로 웅웅 거리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진동 때문에 위층에 연락을 한 사례입니다. 낮에는 생활소음으로 인해 지낼만한데 밤 시간대에는 웅웅거리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려 잠을 잘 때 신경 쓰였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이어폰을 껴도 온몸을 울리는 진동이라 소용도 없고요. 또 귀 트임으로 온갖 소리가 다 들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참다 못해 관리사무실에 연락을 드렸었는데 처음에는 윗집에 사람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얼마 전 관리사무실 직원분이 건물 점검을 하러 윗집에 올라갔는데 제가 소음이 난다고 한 곳인 베란다 쪽에 김치 냉장고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김치 냉장고 진동음이 이렇게 클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김치 냉장고 소음이 이렇게 무서웠네요. 냉장고에서 우웅하는 소리는 냉장고 운전이 시작되거나 끝날 때 압축기나 팬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냉장고 안의 상태에 따라 압축기나 팬이 자동으로 빨리 회전했다가 느리게 회전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계음이 아랫집으로 내려가면서 공진과 공명을 일으켜 더 크게 들리고 울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김치 냉장고를 배치할 때 측면과 후면에 약 15cm 정도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냉장고뿐만 아니라 세탁기, 에어컨에서도 공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랫집의 하소연과 항의를 무시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두 번째 원인은 발망치입니다. 이 사례는 제가 읽은 책 내용 중에서 일부를 각색하였습니다. 윗집에 젊은 부부가 사는데 남편은 마른 편이지만 아내는 살집이 좀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내분께서 몸무게가 나가다 보니 너무 쿵쿵 걷는 것 같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층과 대화를 시도하기 위해 올라갔는데요. 조금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분은 바닥이 두꺼운 슬리퍼를 신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저는 아내분께 발걸음 소리 때문에 힘든 상황을 설명드렸고 위층 상황도 알고 싶어 방문하게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얘기를 듣던 아내분께서는 정말 억울해했습니다. 아무래도 자기가 몸무게가 있어서 걸을 때마다 발걸음 소리가 크게 날 것 같아 슬리퍼를 신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자꾸 조용히 해달라는 전화를 받아 본인도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위층 아내분과 얘기를 나누는 중
남편분께서 집에 들어오셨는데 남편이 잠깐 걷는 모습을 보면서 발망치 소리의 원인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분은 날씬한 편이었지만 발 뒤꿈치로 쿵쿵쿵 소리를 내면서 걷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쿵쿵쿵 소리를 내는 사람인 남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먼저 저는 위층 아내분께 오해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며 남편분께서 걸으실 때마다 바닥이 울리는 것 같다며 남편분께도 슬리퍼를 신는 것을 부탁드리고 내려왔습니다. 발망치 소리는 내리찍는 충격력과 발의 어느 부위가 먼저 바닥에 닿느냐에 따라서 전달 강도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윗집 여자분은 남편보다 몸무게가 더 있어 보였지만 슬리퍼를 신고 다니기 때문에 전달력이 약했고, 반면 남편은 몸무게가 적게 나갔지만 발 뒤꿈치부터 걷는 습관 때문에 전달력이 강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례를 통해 걷는 방법만 바꿔도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세 번째 원인은 배수관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저는 작년에 신축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입주 후 6개월 동안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온수 사용량이 많은 추운 날 오전 출근 시간대, 오후 퇴근 시간대 탁탁탁 하는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매일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요일에 한 번에 몰아서 수십 번 소음이 났다가 금요일쯤에 간헐적으로 나고, 신기하게도 소음이 거의 안 들리는 날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아파트 하자보수 담당자는 원인조차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탁탁탁 치는 소리 때문에 정말 미쳐버리겠습니다. 이런 소음의 원인은 수격작용 때문입니다. 수격작용이란 배관 내에 순간적으로 이상한 충격압을 만들어 소리를 내며 진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급수 배관 내의 수류를 급속하게 닫거나 응축물 등이 남아 식은 증기관에 다시 증기를 보내는 경우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감압 밸브 상태를 파악해 노후화가 되었다면 교체를 하시는 것이 좋고, 수격작용 방지용 밸브를 교체하면 소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엘리베이터 노후로 인한 소음입니다. 사연 하나 더 보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요. 저는 엘리베이터 소리 때문에 미쳐버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소음 때문에 수면제를 먹어야만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오르락내리락 하며 내는 웅 소리와 엘리베이터가 멈출 때 쿵 하는 소리가 다 들립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 방음벽까지 설치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경비실과 관리사무소에 말씀드려도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만 하고요. 하루 종일 벽을 타고 들려오는 엘리베이터 소리와 진동에 노이로제가 걸렸습니다. 이런 경우는 엘리베이터 부품 노후가 원인일 수도 있는데요. 노후된 부품을 교체하면 소리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승강기 모델이나 아파트 구조 등이 소음의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건물 설계 단계에서 엘리베이터 소음을 염두에 두지 않고 설계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건물을 다시 지을 수도 없고, 이런 경우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겪고 있는 층간소음에는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중 70% 이상은 가해 세대의 어른들 발망치 소리와 아이의 뛰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이 70%나 되는 소음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층간소음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걷는지 직접 한번 테스트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걸을 때 과연 나는 앞꿈치가 먼저 바닥에 닿는지 뒤꿈치가 먼저 바닥에 닿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층간소음은 순간적으로 내리찍는 충격력과 접촉 면적에 따라 전달 강도가 달라집니다. 발 앞꿈치로 걸었을 경우 바닥에 닿는 접촉 면적이 작아 소리가 작은 반면, 발 뒤꿈치로 걸을 경우에는 전달력이 커 아랫집 세대에 쿵쿵 울리는 것입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 아래 링크나 댓글로 사연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의 사연을 토대로 영상으로 제작해 층간소음의 대응과 해결 방안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층간소음TV 소방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